얘네들의 관계가 뭔지 일단 chemistry of life는 그 안에서 나오는 뭐 엘레멘트들의 특징이니까 앞으로 바이오에서 배울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그 배울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바이오에서는 사실은 되게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 엘레멘트들 관련된 게. 그래서 일단 1에서는 이제 엘레멘트들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 당연히 제일 중요한 카본이 나오고 그 카본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sp3 4개의 결합을 한다. 뭐 일렉트로네게티비티 얼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 하이드로젠, 카본, 그 다음에 억시즌, 나이트로젠 뭐 그나마 나오는 게 설퍼랑 그 다음에 이제 파스퍼러스인데 이제 엘레멘트 오브 라이프에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뭐 되게 많이 봤을 거고 이제 가끔 나오는 어떤 문제들은 이제 아미노 애시드에서 설퍼가 있는 애가 누구냐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약간 뭐 엑셉션 내용도 있지. 그러면 시스테인이랑 메사이오닌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이제 설퍼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 애시드야.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다이설파이드 반드를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테인이에요. 왜냐면 SH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메사이오닌은 이제 설퍼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막혀 있어요. 양쪽에 어떤 그 팔이. 그래서 그런 거는 질문에 나올 수 있어. 막 학교에서. 아미노 아시드 중에서 뭐 폴라인의 누구냐, 설퍼인의 누구냐, 링 있는 애 누구냐. 링 있는 애 뻔해요. 페닐, 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금 파이널을 만약에 선생님이 어렵게 낸다고 하면은 엘레멘트 오브 라이프랑 그 다음에 그 엘레멘트 오브 라이프 애들 중에서 뒤에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애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설퍼는 이런 식으로 쓰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사선 동위 원소라고 우리 케미스트리 때 배운 거 있죠. 기억나? 그 라디오 액티브 아이소톱. 잘 안 나요. 그래서 라디오 액티브 아이소톱 뭐냐면 어떤 엘레멘트에다가 이제 그 마커를 붙여 넣는 거야. 그 라디오 액티브한 마커를 붙여놔서 걔네들이 이제 어떤 물질에 쓰이면은 그 물질이 어느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방사선을 띠니까. 그래서 설퍼에다가 저 라디오 액티브 아이소톱을 어떻게 붙여넣으면은 그럼 결국에 얘가 쓰이는 게 아미노 애시드가 대부분이니까 지금 단백질 합성이 어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그런 라디오 액티브 아이소톱을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고 그럼 파스포러스는 어디 쓰냐? 이거는 이제 사실 DNA에 좀 많긴 해요. 왜냐하면 그 파스포 다이 에스테르 결합으로 DNA 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에 나오는 이런 엘레멘트 오브 라이프는 저런 뒤에 부분과 연결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해. 케미스트리 오브 라이프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어렵지 않죠. 어떤 H2의 특성이라든지 뭐 사실 바이오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전에 내가 말한 설퍼랑 파스퍼러스 내용은 그런 식으로 좀 응용돼가지고 FRQ에 나오긴 해. 만약에 설퍼에다가 레디오 액티브 아이소토를 붙였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제 애미노 애시드를 보려고 하는 거다. 단백질이 어디 합성이 활발한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엔티바디 그러니까 그 항체가 활발하게 발성되고 있는가 보려면 뭐 설퍼에다가 레디오 액티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 넣어줄 수 있어. 그래서 이쪽은 별로 헷갈리는 게 없죠. 그지? 네.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지금 진영이 너가 우리가 그때 정리한 거는 챕터 3는 그때 되게 유닛 3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한번. 그 포토신테시스랑 글라이코시스랑 일렉트로 트랜스포트 체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셀 커뮤니케이션이랑 셀 사이클 이쪽까지 너가 리뷰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제 결국에는 챕터 4에서는 이제 그런 뭐 G1, G2, G1S, G2M 관점을 거치면서 하나로 있던 셀이 마이토 시스템 통해서 어떻게 두 개가 되는지 그 안에서 이제 인볼브가 되는 뭐 그런 뭐 올게넬들은 누가 있는지 언제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그리고 뭐 그런 체크 포인트는 어디 있는지 사이클링과 CDK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캔서 암 같은 거 나오죠. 캔서가 발생하는 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캔서라는 거는 uncontrolled cell growth인데 그 uncontrolled cell growth라는 거는 어떤 네게티브 피드백이 돼야 돼. 어느 정도 막 너무 활발해지는 거를 그런 막아주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갑자기 뮤테이션 생겨서 고장 났을 경우에 프로토 온코진이 온코진이 돼서 이제 셀이 만약에 양분만 있다면 무한정으로 이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 게 이제 캔서에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캔서가 나오면 멜리그넌 튜머랑 비나인 튜머 그러니까 악성 종양과 이제 양성 종양 그거에 대해 차이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캔서가 됐다는 거는 그 안에서 어떤 응용 문제를 많이 나와 응용 문제 그래서 뭐 FRQ에서 캔서가 일어났을 때 이제 P53, P21 같은 단백질들이 결국에는 이제 블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uncontrolled cell growth를 블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불활성화되는 P53이 P21을 액티베이트하고 P21이 이제 이런 CAK 같은 애들을 다시 디액티베이트 이니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카이네이즈라고 카이네이즈는 파스페이 그룹을 붙여줘서 얘네를 활성화시키는 애들이야. 근데 P21이 이제 액티베이트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디액티베이트 이닙이 되는 거야. 사이클린 B, CAK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뭐냐 하면 결국에 체크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애들인데 저런 P53이 디액티베이트 되면 당연히 P21도 디액티베이트 되고 P21이 디액티베이트 되면 얘네들이 계속 액티베이트 된단 말이야. 액티베이트, CAK랑 이런 애들이. 그럼 이 자체가 지금 결국에는 셀 사이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AP바이오 FRQ에 자주 나왔어 옛날에. 캔서에 관해서 어떤 응용이 되면은 그러면 얘네 역할을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실제 나왔어요. P53이 트랜스크립션이랑 팩터다. 그래서 셀 프로그레션 through 셀 사이클을 조절한다. DNA is damaged by UV radi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UV radiation이 있을 때 P53은 그 위험을 감지해서 결국에는 셀 사이클이 UV radiation이 있을 때 일어나면은 그 자체에 뮤테이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DNA 구조도 분명히 깨질 거고 하이드로젠 반응도 깨지고 그 다음에 DNA를 계속 리플리케이트 해주는 게 결국에는 DNA 폴리머레이즈 3 같은 애들인데 그게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단백질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DNA를 복제하는데 에러 레이트가 커져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그 하필 그 자리가 P53 단백질을 이제 그 엔코딩하는 DNA잖아. 그러면 그 포인트 뮤테이션 같은 거 하나로 P53 단백질이 고장날 수가 있어. 그러면 P21도 고장 나는 거고 P21도 고장 나면은 아까 봤던 카이네이즈드 같은 애들. 카이네이즈가 뭐냐? 카이네이즈는 파스페이크 그룹을 붙여서 셀 사이클을 지금 진행시켜주는 단백질인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얘네가 이제 이니비션이 안 되니까 울트라 바이올렛 같은 게 나오면 그래서 암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전부 다 어떤 중요한 점은 유니텍과의 릴레이션십이야, 진영아.
챕터 1에서 엘레멘트를 배워. 그러면 챕터 2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한 번씩 약간의 애플리케이션을 해보겠죠. 어떤 세포의 구조로. 그래서 세포의 구조에서 이제 프로캐리아, 유캐리아, 알캐리아 차이가 뭔지, 그 핵이 있다 없다, 뉴클리어스가 있다, 그게 유캐리아시고, 뉴클리어스가 없다라는 게 before nucleus, 프로캐리아시야.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프로캐리아들은 올게넬들이 없어요, 진영아. 올게넬은 없지만 뭐는 있어야 돼? 라이보솜은 있어야 돼. 그래야 프로틴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이오를 공부할 때 진영이가 만약에 뭐 진짜 혹시나 뭐 한국에 와서 의대를 갔다, 아니면 뭐 한국에 와서 경제 뭐 경영 경제를 갔는데, 뭐 너가 이제 일렉티브로 교양으로 뭐 바이오를 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과학 공부를 분명히 뭐 피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AP 바이오는 시험 못 피하잖아.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언스 공부는 챕터들과의 연관성을 이해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암기가 쉬워져요. 무슨 말 알겠어? 네.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잠깐이라도 얘기했던 다른 챕터들의 내용이 우리가 다 앞에서 배운 내용. 아까 봤듯이 카이네이즈가 이제 파스페이트 그룹을 붙여서 어떤 단백질을 붙여준다, 뭐 활성화 시켜준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파스페이트라는 거를 우리가 거의 배웠어요. 캠에서, AP 캠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 PO3 E-라는 차지가 있는 애들을 프로틴에 붙이기 때문에 얘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활성화 된다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카이네이즈가 단순히 의미는 이제 저 파스페이트 그룹을 붙여준다는 건데, 저게 디액티베이트 시킬 때도 있어. 그러니까 FRQ에서 저 셀 사이클이랑 저 시그널 패스웨이 할 때 애들이 가장 실수하는 거는, 카이네이즈, 파스페이스 붙여주는 애들은 전부 다 액티베이터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파스페이트를 붙여서 비활성화된 애도 있어.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 실험 문제. FRQ. 알겠죠? 여보세요?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챕터 1, 2, 3, 4를 너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엘레멘트들 설퍼가 나오면 그거에 관한 관련된 아미노아시드, 그거에 관련된 어떤 뭐 실험 기법, 뭐 프로틴, 뭐에 뭐 그런 서든 뭐 그 뭐야 그 웨스턴 블라팅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그래서 지금 프로틴의 어떤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설퍼에다가 레디오 액티브 아이소토 붙여서 아미노아시드를 표기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지금 내가 말한 거. 그런 거 정도는 이제 AP 시험 볼 때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엘레멘트 그거만 봐도 뭐 파스페크를 봤다, 파스퍼러스를 봤다, 그럼 바로바로 이제 그 DNA의 구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닛 2에 나오는 셀은 무조건 그네들의 어떤 디퍼런스, 프로캐리아, 유캐리아, 알캐리아, 그리고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 알캐리아 문제는 잘 못 나와요. 아직까지 여지가 많아서. 근데 이제 이 세 개를 비교할 때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셀 워가 있다 없다. 그리고 알케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지역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셀 워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바이오에서, 저는 AP니까 안 배웠지만 그 올게닉 캠이라는 걸 배우면은 이서가 좀 차곡차곡 존재할 수 있는 ROR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얘네는 그 이서의 어떤 결합으로 셀 월을 이루죠. 그런 것들은 시험에 솔직히 나올 수 있긴 해, 충분히. 이렇게 이설하죠, 이설 링크들. 그 얘의 차이점, 얘들의 관계성. 그래서 사실 알케아랑 프로캐리아이 거의 비슷하고,
유캐리아 안에서도 이제 애니멀 셀과 플랜트 셀이 나뉘죠. 플랜트 셀은 셀 워가 있고 셀룰로즈라는 어떤 그 슈거의 연속체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은 어때? 챕터 2는 셀바이오는 괜찮아? 네, 그냥 그 롤 외우고.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총체적인 어떤 이런 그 연관성을 이해해서 그림을 다 그리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공부를 최근에 많이 못해서 학교 시험 볼 땐 잘 했는데 뭘 외우고 뭘 안 외우고는 그 노트에 있는 건 거의 다 외우면 좋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셀 바이오는 일단 올게넬들의 특징 프로틴 신테시스에 관여하는 라이보솜이라는 애가 있는데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ER은 러프 ER이다. 그래서 리보솜이 겉에 두덕두덕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러프 ER이라고 부르는 거고 스무스 ER 같은 경우는 프로틴 신테시스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칼슘의 저장, 칼슘 스토리지, 그다음 리피드 합성, 뭐 그런 거 독성 해독 뭐 이런 걸 해요. 디톡시피케이션. 그런 것들은 좀 외워줘야 돼. 사실. 이해가 되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박테리아, 알케아, 유캐리아의 차이점. 박테리아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다. 그러니까 유캐리아는 DNA 구조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애가 있어서 얘네들을 마치 고데기로 파마머리 감듯이 둘둘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DNA는 양이 많아도 슈퍼코일 될 수 있는 거야, 엄청. 이게 바로 히스토 단백질이에요. 이거는 지금 유캐리앗에 해당 사항이고 프로캐리앗은 저런 게 없다 이거죠. 또 최근 연구 결과가 또 알케아가 히스토 단백질 있다고 해서 좀 약간 예외이긴 하고. 내 생각에는 목요일날 시험이니까 이제 그 일단은 챕터 4까지는 자세히 봐야 돼, 진영아. 우리 지금 3도 되게 오래 했어요. 너가 지금 내용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거 솔직히 없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정리가 머릿속에서. 근데 정리를 할 때 아까 내가 집 전에 얘기해 준 것처럼 얘네들의 릴레이션십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챕터별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뮤테이션이 UV로 울트라 바이올렛으로 생긴다.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마치 DNA가 리플리케이트 될 때 폴리머레이즈라는 애가 계속 DNA를 이제 템플릿 보고 붙여줘야 되는데 폴리머레이즈도 단백질이니까 저런 하이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이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뭐 하이드로젠 반응이 깨지거나 이온 결합이 깨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왜가 존재하는 과학 질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왜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프롤린은 왜 이름이 프롤린이냐 이러면 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진영이가 지금 어떤 걸 외우고 어떤 걸 이해하고 이런 게 좀 밸런싱이 약간 감이 안 오는 거 아니야? 너가?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그쵸? 어떤 거 외워야 되고 어떤 거 외우지 말아야 되고 그거 모른다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챕터 1에서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엘레멘트는. 그나마 물에 대한 특성 뭐 H2O의 특성 하이 뭐 그 heat of vaporization 하이드로젠 반딩이 있으니까 이제 그 리퀴드 워터에서 가스 워터 가는데 힘들다 이 정도만 외우면 되고 일단 외울 거 암기 노트를 좀 얘기해 주면은 일단 챕터 2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셀 올게넬들의 그 펑션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캐리아, 유캐리아, 알캐리아 차이점도 외워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챕터 유닛 3에서는 이제 글라이콜리시스, TC 사이클 이거 과정 하나하나는 몰라도 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글라이콜리시스는 카본 6개짜리 글루코스에서 카본 3개짜리 파이르벳으로 간다. 이 정도까지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진영아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중요한 내용만 골라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파이르베이트가 또 링크드 리액션으로 인해 카본을 잃고 이제 아세틸 코에이 C 2개짜리가 되고 그 카본 2개짜리 애가 TCA 사이클을 돌면서 끝까지 옵시다이즈가 돼서 CO2로 나가면 그 안에 NADH랑 FADH2가 생겨서 걔네들이 이제 하이드로젠을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그 전자 전달계,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의 전자 전달을 해. 그러면 전자가 계속 옥시다이즈 레듀스 되면서 그 에너지로 H 플러스를 넘겨주고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로. 그럼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안에 이제 H 플러스 이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흐르면서 결국에 이제 우리한테 ATP라는 어떤 에너지 커런시를 제공해준다. 그 이유가 ATP 신테이지라는 ASE가 붙으면 거의 다 프로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ATP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정리하는 거야, 진영아. 전부 다 외우라는 건 아니야. TCA 사이클에 뭐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스 그리소 이렇게 안 나온다고. 대학 때 전공에서 나와 결국 나중에. 너가 앞으로 5, 6년 뒤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챕터 4는 아까 얘기했듯이 셀 사이클이랑 셀 세그널 파스웨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셀 사이클에서 G1, G2, SM, G1, S, G2M 그 걔네들의 어떤 특성은 좀 외워야 돼요. 그로스 1, G1, 그로스 2, G2. S는 언제냐? DNA가 복제되는 기간. M은 결국에 마이토시스에 나뉘는 거.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는 EN 상태인 애가 그대로 EN 상태인 애가 되는 거고. 마이오시스는 우리가 게미트를 만들 때 EN 상태. 그러니까 그 염색체가 한 쌍씩 있는 거야. 원래는 엄마한테 하나, 아버지한테 하나. 근데 우리가 우리만의 게미트를 만들 때는 그 N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크로스 오버가 일어나죠. 크로스 오버. 호몰로고스 크로모즘 사이에서 크로스 오버가 일어나면 원래는 다른 크로모즘이었는데 뭐 얘네가 팔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 새로 나오는 우리가 게미트를 만들 때는 그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성이 섞여 있는 새로 나오는 게미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DNA가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오버 이후에 예전에는 없던 예전에는 이 두 개만 있었는데 섞여서 이런 애들 나왔으니까 마이오시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제네틱 베리에이션을 당연히 늘리죠. 그래서 제네틱 베리에이션에 컨트리뷰션 하는 애들은 아까 봤던 뮤테이션 이 뮤테이션도 꼭 암으로 누군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에임즈 테스트라고 이제 돌연변이를 뮤테이션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한쪽에는 이제 그냥 컬티베이트 시켜요. 그래서 high number of revertants suggests the mutation causes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는 이제 얘네들이 무조건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뭐 강한 어떤 뮤타제를 넣는데 얘가 원래는 히스티딘 마이너스예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애시드를 못 만들어. 근데 뮤테이션을 일부러 일으키니까 고장났던 어떤 뮤테이션이 다시 고장난 거야. 그래서 만약에 AG가 ATG가 됐어. 뮤테이션 때문에. 그 전에.
근데 다시 뮤타젠을 넣었으니까 얘가 원래는 히스티딘 마이너스, 히스티딘 생산을 못하는데 히스티딘을 생산할 수 있게 복구 돌연변이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확인한 게 이 에임즈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뮤테이션은 꼭 나쁘진 않다. 100% 나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똑같아. 북극 여우가 뮤테이션 일어나서 털이 북극이 됐는데 그게 더 삶에는 유리했잖아. 아시겠죠? 근데 진영아 챕터 4까지 이런 내용 거의 다예요, 사실. 이 4까지. 이번에 시험이 유닛 4까지지. 5까지 안 나오죠. 5 나오지 조금. 5까지. 5까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헤레디티는 결국에는 아까 봤던 E의 상태가 N 상태로 돼서 다른 N 상태를 만났을 때 어떤 게 다미넌트고 어떤 게 리세시브인가. 그리고 다미넌트 하는 거는 피노타입, 눈에 보이는 어떤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미넌트와 리세시브 관계에서 AP형 같이 컴플릿 다미넌스가 안 나오는 인컴플릿 다미넌스도 있고 그다음에 에피스타시스라고 원래는 933일이 나와야 돼요. 그냥 다미넌트랑 리세시브만 있다면. 근데 에피스타시스는 뭐냐면 피노타입이 그렇게 나올 때 얘네들의 어떤 프로틴 인터랙션 때문에 결국에 934, 뭐 937 이런 애들 나와요. 그래서 9331이 안 나오면은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건 뭐냐면은 지금 G가 원래 둘 다 이제 그 리세스면은 얘네가 지금 하얀색 G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B는 빅 B가 있어도 아무런 영향도 안 주는 거야. 원래는 이제 스몰 B가 있다가 빅 B가 있으면 블랙 컬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원래 이 G들은 블랙 컬러가 돼야 되는데 얘 빼고 재밌는 건 안 됐다는 거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얀색에서 까만색은 못 가고 저렇게 브라운에서 까만색을 갈 수 있다는 거야. 프로틴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야 서로. 그래서 933이라는 거는 완벽한 다미넌트와 리세시브인데 934나 뭐 971 나오는 거는 그 안에 얘네들끼리 어떤 인터랙션이 있어. 지금 이 G 같은 경우는 지금 흰색에서 그대로 까만색으로 못 가는 거야, 진영아. 중간에 브라운을 거쳐야 그 다음에 이제 빅 B가 있을 때 블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와, 제네틱스는. 예외들 있죠. 이해가 네. 되시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뭐 크로스오버 계산하는 거, 뭐 몰간 센티미터. 그래서 진들끼리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오프스프링이 자손들이 과연 크로스오버를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크로스오버 안 해야 누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네틱스는 아직 별거 없어요. 하이디 와인부르크까지만 잘하면 돼. 100명의 인원에서 더블로 있는 이제 100명의 인원이 있을 때 그쵸 있을 때 두 개다가 이제 리세시브인 애들의 숫자를 보고 여기에는 이제 빅 P와 스몰 P, 빅 Q와 스몰 Q 애들의 어떤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디 와인버그는 기본적으로 큰 샘플 사이즈에 뮤테이션 없다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법을 정하는 게 제네틱스죠. 알겠죠? 그래서 챕터 4까지 일단 그냥 내일도 수업을 하고 오후에 나 내일은 어차피 본가에 있어요 지금 강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계속 너가 챕터 4까지 공부를 원래 우리가 일요일에 하기로 했잖아 진영아 그러니까 내일도 하고 일요일도 해난 괜찮아 시간 그러니까 너가 챕터 4까지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봐 오후에 나랑 저녁에 수업을 또 하고 내일도 어때요? 어때? 지금 내가 한 3, 40분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돼? 예. 확실히 얘네들의 어떤 커넥션을 공부하니 얘기해 주니까 좀 낫죠. 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를 외워야 되는지. 일단 암기는 별거 없어.
솔직히. 일단 셀 올게넬 특성 외우고 그 유닛 2에서. 근데 유닛 3, 4, 5에서는 일단 3에서는 셀룰러 에너제릭스에서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에너제릭스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언제 어떤 큰 변화량이 일어나느냐. 그다음에 뭐 글라이컬러시스, TC의 얘네들의 특성, 카본 몇 개로 나와서 몇 개로 들어가느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NADH나 FADH2나 혹은 포토신테시스에 나오는 NADPH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의 펑션 같은 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셀 사이클 같은 경우 G1S, G2M의 특징들 외워야 돼. 헤리디티에서도 그런 9331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미넌트 리세시브의 어떤 데피니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외워야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챕터 지금 1, 2까지만 했으니까 오늘 3, 4를 좀 어떤 관계인지 정리를 좀 했잖아요. 내일 오후에 그 3, 4도 공부하고 공부가 끝나고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은지 뽑아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너가 어떤 부분을 더 확실하게 솔리드하게 외우고 어떤 부분은 좀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일 내가 당연 도와줄게요. 너가 이거 공부가 끝나면. 나 내일 계속 집에 있을 거야. 네. 그죠?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도움 될 것 같아?